그리던 이 5장 표를 그려놓고 우리가 왜 지난 이 5장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폐 같은 경우는 이 혈액순환 계통 아니면 수습대사 계통 이런 거에 따라서 보통 이제 하나는 쓰임새가 좀 덜하고 나머지 3개가 이제 쓰임새가 많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이면 이 어혈을 해결하는 태충태백, 그 다음에 열을 해결하는 행간소부, 그 다음에 폐는 별 관계가 없었죠. 이 중봉은. 그 다음에 이제 곡천원고, 간암을 보충하는 곡천원고, 요 3가지가 중요했었고, 심장 같은 경우도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 소충대돈이라든지, 신문태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응곡소라든지 이런 게 중요했었고, 폐 같은 경우는 또 간과의 관계가 별로 없어서, 요 어즈소부라든지, 태연태백이라든지, 이 척태근곡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장부터는 4가지가 나름대로 좀 균등하게 사용이 됐었죠. 신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머지 여러 가지 장부가 좀 균등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가 신장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담음과 정부족 이걸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황수 표시했던 부분에 담음이 정체가 되면 정상적인 신정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부족 증상이 생기거든요. 이 담음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정부족을 유발하는 병리에 해당이 되고 이 신정 부족은 타고난 신장이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이게 타고나기를 신정 부족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담음에 의해서 정부족이 되고 그걸로 인한 골병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럴 때 비장의 원화력을 이용을 해서 신장의 담음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신정을 보충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담음을 치료할 때에는 태계를 사한다. 이 정부족을 치료할 때에는 태계를 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고 약속을 이렇게 한다는 건 뭐 알고 계시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는 이유는 약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타고난 정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정을 보충하는 약으로 처방 구성을 하면 돼요. 이제 제가 방대에서 이 약 구성을 할 때 이 두충을 사용을 하면서 신정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약들을 배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소층에 따라서 신약이나 군약으로 그 중에 중요한 약을 올려서 이제 사용을 하면 정보충하는 개념의 약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소화장애나 이런 게 없고 절대적인 정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약을 써야지 좋아지는데 이 소화장애가 있으면서 담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정부충하는 약을 쓰면 흡수 자체가 안 돼요. 흡수 자체가 안 되니까 약이 들어가지도 않고 약 먹으면 설사하고 속도 부룩하고 효과가 하나도 안 나거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황수의 담음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 뭐 중환인지 아니면 심화인지 아니면 천추인지 아니면 아랫배 하복인지에 따라서 어혈 해결하는 거 아니면 대장 스포 해결하는 거 아니면 식적 해결하는 거 담음 해결하는 거 이런 종류의 약을 쓰면서 신정 보충하는 약을 아주 적은 양으로 자세할 정도로 써줘야 흡수가 가능해요. 그래야 치료가 된단 말이죠. 이제 약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하는데 제가 이제 약을 쓸 때 중요한 게 이 정부적일 때는 두충을 사용을 하고 담음일 때는 녹가구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패턴을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합리적이니까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비장의 운화작용을 빌려서 신장의 담음을 해결하는 것을 태계태백을 사한다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장의 원혈이면서 이 비장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정을 흡수하는 것을 태계태백을 보한다고 이제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정부족의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신정은 결국은 이 골수를 의미하고요. 이 골수가 뼈에 들어가는 윤활유가 되고 이 뇌로 들어가는 뇌수가 되고
그다음에 치아의 원동력이 되고 눈, 코, 입을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냄새 맡을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족이나 담은 증상이 생기면 그 골병이 많이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나 뒤꿈치가 아프다. 그 다음에 무릎에서 툭툭 소리가 나거나 무릎이 아프다. 그다음에 허리가 뻐근해서 에이브에브 소리가 나거나 아침에 뭐 잠을 더 자고 싶은데 허리가 아프다. 내지는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 구부리질 못하겠다. 이런 증상도 생기고 손가락이 뻑뻑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위가 어디가 됐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뻑뻑하고 툭툭 소리 나고 이런 게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증상이 두드러지게 되면 이제 한의원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정부족인 사람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면서 허리가 아프다, 아니면 뒤꿈치가 아프다, 손가락이 아프다가 주소 쪽으로 나타나는데 이 신장에 담음물이나 일시적인 정부적인 사람은 그 증상이 만연해 있지를 않고 하나의 증상만 이렇게 두드러져요. 허리만 많이 아프다, 뒤꿈치만 많이 아프다. 그리고 이제 복진을 해보면 육부소통이 안 되면서 소화장애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 정도의 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흘과 양호가 중요합니다. 열흘, 양호. 이제 전통적인 한의학 관점에서 보면 이 신양화가 제일 중요하죠. 더군다나 그 부양학파 공부하시는 소문학회 이런 분들은 이 신양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대인들은 열흘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장의 열흘이 굉장히 그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우리가 의사학을 배우면 왜 그 지무왕백 이런 자신암 같은 거를 쓰던 학파가 유행했던 때도 있잖아요. 잠깐 하고 지나갔죠. 그 후에 이제 뭐 이 경학 이후에는 다 이 신양화를 중요시 했었는데 현대인들은 이 열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열흘 때문에 그 신장복진을 해보면 신장 환자가 이 황수, 신수를 강하게 호소하면서도 이 전중심화가 무지 많아. 이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적절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국을 사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 락심 주용중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장과 관련된 그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오면 소분의 영국을 잘 선택해서 쓰면 효과를 바로바로 본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뭔가에 의해서 신장에 열흘 염증이 잘 생기는 시대예요, 지금. 그 시대가 이유가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밤새고 게임하는 거지. 밤새고 게임하면서 눈이 빠질 것 같고 뇌수가 소모가 되면서 잠을 못 자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과도한 성생활, 뭐 동영상, 야동 뭐 이런 것들 각종 것들이 이제 이 신장의 열흘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 영국을 쓰시게 되면 신장과 관련된 염증, 통증, 그 다음에 이 상열감, 뭐 열감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니까 이 영국 소분 오공을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호도 중요하긴 한데 양호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덜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금방 안 돼요, 이게. 금방 안 돼. 금방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뭐냐면 이제 타고나기로 체열이 그 낮은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스키장 알바를 2달을 했어. 그랬더니 발이 시려워졌어. 그러면 그럴 때는 침치료만으로도 정상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배가 차갑고 발이 차가웠는데 생리통으로 이 아랫배가 보고 발이 시려운 게 20년 됐다. 겨울만 되면 동상에 걸린다 이러는데 영국 소부를 논다고 금방 좋아지냐고. 금방 안 좋아져요. 이거는 약을 써보면 부자육기 20g씩 해서 몇 달씩 써야지 돼요. 오래 걸려 되게. 근데 이제 요거는 침치료만으로도 효과를 잘 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신장에 열흘이다 이러면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정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심장의 분화 상화에 도움을 빌어서 요 한열 편차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골격계 환자한테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이 태교영국이에요. 근데 이 조합이 이 사암침 전격에는 승격이 없기 때문에 이 영국 소분오공을 많이 활용을 못 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수편차죠. 음액편차. 수기와 음어. 이 신장의 수기와 음어는
특이한 패턴을 가지게 되죠. 다른 정부에서는 다 신장의 음곡을 사용해서 조수편차를 조절했었는데 이 신장에서만큼은 폐 숙광제기의 도움을 빌어서 이 신음을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신장의 수기를 배출하는 패턴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 신장에 부종이 생겨서 얼굴, 손발이 붓는다, 아니면 설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뭐 소변 분리가 심하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뭐 이런 경우에 부류를 사용하시면 이게 효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름산 한 달 10만, 오름산이나 아니면 이런 류를 한 달 먹는 거랑 이 부류경과사 한 달 침 맞는 거랑 비슷해요. 혹은 우리가 왜 우차신경환 줘야 될 경우가 있죠. 신음을 보충하면서 부종을 해결해 줘야 될 경우. 그 경우에도 부류경과를 쓰면 이게 이제 조습이 조절이 되면서 보험도 되면서 이 부종도 빠지기 때문에 우차신경환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도 이 부류경과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일 때는 부류경과를 사한다. 그 다음에 음월 때는 부류경과를 보한다로 보시면 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기는 눈에 보이는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음원은 1차적으로는 피부의 건조감, 그 다음에 얼굴의 건조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눈, 코, 입의 건조감,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상혈감과 도안이 음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피부 건조감과 오간의 건조감이 없는 상혈감과 도안은 음어가 아닐 수도 있다. 그쵸? 그냥 열이 많은 사람의 상혈감이 음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부 건조감이나 오간의 건조감이 없는 사람의 도안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음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땀이 많이 나는 거. 이게 자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흘 때문에 땀이 나는 걸 수도 있고 위기가 약해서 땀이 나는 걸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피부 그 다음에 오간의 건조감이 동반된 상태에서의 상혈감이나 도안이 음어와 관련된 증상이고 단독 증상 같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음어와 수기에 관련된 부분을 부류경과를 사용하면 조절이 상당히 잘 되고요. 이 부류경과를 사한다 이게 이제 오령산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탁사를 분약으로 하는 이수제를 쓰면 이 신장계통의 붓기를 빼는데 좋은 효과가 있고요. 요 부류경과를 보한다는 우리가 흔히 쓰는 육미라든지 좌기염, 그 숙주암 분약에 산약산수 구기자 이런 류의 그 약들을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부류경과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즉효가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곡천운곡을 침을 넣으면 어깨가 뭉친 게 부드러워지고 눈이 촉촉해졌던 것처럼 이 신장 문제로 인한 안구건조증 환자한테 부류경과를 놓으면 그 자리에서 촉촉해지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 코가 건조해서 숨 못 쉬겠다는 환자들한테 부류경과를 쓰면 그 자리에서 숨쉬기가 편해지는 게 확인이 많이 됩니다. 확인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음어 환자가 이 신정 부족과 비슷한 골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제 이 두 개의 경계에 있는 경우. 우리가 왜 신정격을 쓰면 왜 태계태백을 쓰고 부류경과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정격을 순서에 입각해서 써보면 할머니들 손가락이 뻑뻑하다 이럴 때 부류경과만 놔도 이게 많이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어를 동반한 골병 환자들은 부류경과가 잘 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뭐 허리가 아플 때, 무릎이 아플 때, 뒤꿈치가 아플 때도 부류경과를 썼는데 많이 좋아진다. 이 음어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환자라는 얘기고요. 음어가 없는 사람은 부류경과 썼을 때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침 나보면 부류경과 쓰면 똑같은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러다가 태계태백 넣으면 오 좋아져 이러는 사람이 꽤 많은데 이게 삐쩍 마르고 피부에 약간 흰가루 날리고 전형적인 왜 신수 부족인 음어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부류경과를 써도 오 갑자기 손가락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그런 약간의 경계 증상에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간의 도움을 빌어서 기기소통을 하는데 이게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굳이 표현하면 기허 내지는 기울인데 이게 뭐라고 정의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결론은 용천을 쓰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신장을 주관하는 계통에 감각이 이상하거나 저리는 느낌이 있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게 발바닥이 내 살 같지 않다, 뭐 이불을 감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뭔가 붙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얘기하거나
아니 뭐 종아리 이런 데가 저린데 뭐 느낌이 이상해. 이 뒤에 이런 데가 뭔가 감각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혀가 좀 굳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나 머리가 띠하고 뭐 안개 낀 것 같고 뭔가 맑지 않은 느낌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신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처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용천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우선순위가 약간 있어서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요걸 이제 룰아웃 하다 보면 용천 쓸 경우가 생겨요. 이게 다 이제 약간 좀 뭔가 시원치 않은 경우에 많이 써요. 이 목혈들은. 우리가 은백대도인데 약간 좀 시원치 않은 대도로 수부를 써도 되는데 뭔가 시원치 않은 경우에 은백대돈 쓰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천도 뭔가 딱히 막 아픈 건 아닌데 불편하고 감각이 이상하고 허리도 이게 애매하게 굴신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하면 뭔가 불편해. 이럴 때 이 용천을 쓰시면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어요.